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매년 수능 총평 찍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네요. 최근에 사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민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칸트의 향연이었죠. 1교시 국어시험지가 공개됐을 때 과학지심은 뒤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다가 칸트의 후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 프랑스 철학자까지 나왔으니 어이쿠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오답률에 꽉 하고 있고, 영어도 봤더니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다들 복전으로 윤리했나 봐요. 칸트. 그리고 이제 윤리시험지에서 칸트가 쏟아졌던 거죠. 자살 관련돼서 처음 나왔어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응? 막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막 생윤 보면서 자살하지 말고 뭐 사문 풀어라, 윤리 풀어라 이런 메시지인가? 그거 막 웃자고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응?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 이거는 진짜 너 틀려 라는 것 같은 문항들도 있었고, 교육과정에 선을 타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컷이 여러분들 지금 생유는 4541 3631, 윤사도 4541 3729, 꼭 파이널 모의고사 등급컷 불러주는 것 같았거든요. 파모 때 뭐 이렇게 불렀잖아. 거의 뭐 4541 뭐 36, 4540 35 뭐 이렇게. 그 실제 제시문초론도 어렵게 문항들이 나온 게 있고, 생유 13번 사계술 문제 풀 때는 이거는 속어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로크 입장에서 어떤 정부 형태든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다. 그건 원전선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체계에서 여기 복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로크가 원전 통치론에 관련된 두 번째 논고, 통치론 1부, 2부 있는데 2부가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157페이지에서 입법 권력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다. 모든 국가에서. 선생님, 그러면 절대군주는요?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든 더 많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든 입법 권력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 결국 절대군주에서도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건, 문제를 풀 때 국가에서 최고 권력, 국가 의사결정하는 최고 권력, 수특 다르게 꼭 보라 했죠. 주권. 그럼 모든 국가에서 주권이 최고 권력이다. 그 주권이 입법권이고, 절대군주에서도 절대군주가 입법권 행사하고. 그래서 근데 절대군주는 아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선지는 뭐냐면, 로크는 절대 권력과 양립할 수 없다였죠. 절대군주제와 양립할 수 없다. 입헌군주제니까. 이거랑 다른 말이잖아. 그래서 어려웠어. 일단 어려웠는데, 다른 선지들을 보시면 그 오답률 1등에 해당하는 이 13번 문항의 내용들을 보시면, 니을 선지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많이 못 골랐던,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루소, 정부 교체할 수 있다고, 책임자 교체할 수도 있고, 그 니을 선지. 그 다음에 루소한테는 전체 의지는 사회계 합의라 했죠. 일반 의지가 중요하다 했고. 그래서 속어법으로 디귿에 또 많이 썼던 디귿, 소유권 행사에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나와서 보면 마음 아프다니까. 소유권 행사는 자연 상태에서도 가능했잖아요. 국가 성립 이전에 소유권이 있었던 거 루소도 있었고. 사계설 중요하니까 암기하라 했고, 특히 윤사에서는 다수결의 의지로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그 홉스 나온다 했지. 반대표 던진 사람도 결국 찬성할 거라고. 원전 요소가 엄청 출제됐어요, 이번에 원전 그대로, 니은 선지는 그대로 원전 그대로 문구지. 어디에도 없던. 이거 후배들을 위한 선지죠.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후배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으니까. 후배들한테는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더라도 입법 권력은 최고 권력일 수 있다. 이렇게. 매력적이죠, 이런 것들이. 다음 선지들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13번이. 그리고 시불 문제도 틀리고 막 시불 하지 말라 했는데, 시민 불복종이 빈번하게 일어나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건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죠. 롤스는 체제와 상관없었던 건 싱어였고, 그러니까 롤스만 나왔잖아 이번에. 설왕설래가 있는 싱어 빼고. 그래서 시불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오답률 높았던 선지는 뭐였냐면,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서, 2023 법의 충실성 한계 내에서, 하지만 그 자체는 법의 경계선 밖에 있다. 위법행위니까. 위법행위는 양심적 거부도 있고, 양심적 거부도 입헌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했고, 양심적 거부는 하지만 근거가 개인의 도덕원칙, 종교적 교설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했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왜 법의 충실성 한계 내에서라 했냐면, 그 법의 충실성 한계 내 필기 우리 뭐라 했어요? 공개적, 완전히 공개적, 정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그리고 처벌 감수, 비폭력. 왜 완전히 공개적, 정당한 주목받아야 된다 했지?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양심의 표현이라는 걸 확신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10을 틀리고 10을 하고 분배적 정의는 해설을 꼭 들으세요. 1번, 2번 선지보다 내가 깜짝 놀랐잖아. 노직한테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교정을 위한 재분배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국가가 최소 국가를 넘어선 포괄적 국가를 했죠. 1번, 2번 선지에 국가, 최소 국가, 포괄적 국가 다 나와 있어요. 교정까지. 그래서 거기를 종합시키면 선지는 원래 뭐였냐면 제 생각에는 교정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는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가 요청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헷갈린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는 최소 국가뿐, 그것보다 큰 포괄적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아. 하지만 이 포괄적 국가에서 교정을 실현해서 정의로운 소유가 보장될 수 있는 거지. 정의로운 소유는. 아주 교육과정 선 세게 탔죠. 포괄적 국가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 책 289페이지에 과거의 부정의들은 너무 심각하여 우리는 이를 교정하기에 포괄적인 국가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거 엄청 해드렸잖아요. 교정을 위한 재분배 이야기할 때. 이때는 최소 국가가 아니라 포괄적 국가라고. 그것만 생각이 났더라도 문제 풀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전 베이스 기출만 잘 알았으면 롤스한테 정의 1차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사회 기본 구조 마련. 그리고 사회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거. 분배하는 거. 자유도 분배 대상이 됐잖아요. 롤스한테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들, 분배 대상, 자유, 소득, 기회, 재산, 자존감의 기반 이렇게. 그리고 우리 또 정리했던 정의감의 공지성, 안 나온 거 최종성.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다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다 했죠. 정의감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각각 목적으로. 둘이 쓰는 공동체 다르다 했지? 벤담 국가는 가공적 조직체라 했고. 해외원조 문제에서는 비용편이 따져가지고 올해 연계규제에서 시행허가 보다라는 거 표현했던 거 기부하려는 숨겨진 동기보단 기부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자국민보다 타국민에게 효율적일 수 있다. 왜? 비용 대비 혜택 많이 나오는 것. CB,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에 따른 노직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죠, 여러분들 또. 이걸 설마 롤스로 풀었어 또? 과시적 기부가 더 효과적이라 했으니까 과시하라 했잖아요, 기부할 거. 그래서 생윤은 어려웠고요, 생윤이. 윤사는, 이거는 잘잘잘 251페이지 제가 강의할 때 이게 교육과정상을 벗어나긴 하지만 스토학파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드렸거든요. 2023 9평에 한번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목적론이 출제됐죠. 어떻게 알았어? 근데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제시문에 막 근거를 줬지. 다스리는 신의 계획 이런 것들. 목적 제시문에 넣어놓고. 이거는 진짜 틀린 만한 문항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기억선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답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 둘 다 지복, 추구한다 라고 했으면 풀 수 있었죠. 칸트는 여전히 여러분들 어려운데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잖아. 선의지. 개념들, 칸트의 개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뭐라 했어요? 영혼 구분하라 했지, 영혼. 그리고 실천적 지 있으면 품성적 덕이 있고 올바른 이성. 품성적 덕이 있으면 실천적 지 있지만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다 실천적 지 있는 거 아니라 했죠. 실천적 지 있는 사람은 다 자제력이 있어. 그럼 자제력이 있다 해서 실천적 지혜가 다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덕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자제력이 있다 해서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품성적 덕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지. 그러면 니을선지에 인간 우리 나눴잖아. 방종하는 사람, 자제력이 없는 사람, 자제력이 있는 사람 중에 실천적 지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스피노자의 능동감정, 수동감정. 능동감정은 기쁨, 욕망. 수동감정은 기쁨, 욕망, 슬픔, 후회, 희망. 자유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스토학파는 자유지 인정한다 했죠. 다음에 자유지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목적론적 세계관. 여기 목적론적 세계관 아니에요. 기계론이지. 여기가 기계론 아닙니다. 이게 오답률 높을지도. 프로타우로스 도덕규범이 있다 했잖아요. 상대적인 도덕규범. 아니 소피스트 트라지마코스만 생각해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도덕규범이 있다니까. 절제는 칼리클레스 뭐라 했어요? 비겁한 것 이렇게. 상대적 도덕규범이죠. 여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규범이고. 나와서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무제베일이라는 공간이 나를 가둬가지고 나만의 선지를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꼭 나와서 보면 잘 본 것 같지만 채점하다 보면 비가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잘 봤다는 DM 엄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못 본 사람도 있겠죠.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막 벌써 내년에 또 만나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잘 쉬세요. 여러분 잘 쉬세요. 저는 내년을 향해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일단 쉬시기 바랍니다. 쉬시고 시간 나실 때 유튜브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시고 좀 웃고 살아야 돼. 웃어야 돼 사람이. 응? 막 미친 듯이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나도 미친 듯이 살다가도 어느 순간 때 되면 몸이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좀 쉬어라 종이가. 쉬어야 돼요 그때는. 미친 듯이 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제 하루 딱 쉬었습니다. 하루. 맛있는 밥 먹고 직원들하고. 여러분들도 쉬세요. 쉬고 웃고 일단 끝났으니까 그 다음을 도약하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해설 강의 열심히 찍었습니다. 윤사는 다시 보시면 그 어려운 문항 몇 문제를 빼놓고는요 크게 막 이렇게 흔들릴 것들은 없었던 시험지예요. 생윤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힌 것 같고 선택자 수가 22만이니 평가원도 얼마나 대비하느라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 필요하신 분들 잘 보시고 원전까지 진짜 이제 나온다. 강의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예비 고3 수험생분들 강의 들으실 때 김준쌤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제 진짜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2026 수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추억으로 가져가시고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지나다니는 길에서 만나면 김종익이냐 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